안녕하세요. 경희대 정형외과의 강경준 교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쪽에서 척추 중에서도 경추를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시는 대로 이 목 디스크, 경추 척수증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목 중풍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한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위험한 질환이고, 이 목 디스크랑 경추 척수증 대표적인 경추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서 도대체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어느 정도, 물론 전문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셔야 되겠지만 상담하시기 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병인지 이거를 알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질문 중에, 진료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가, 저는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요? 저도 지금도 오전에 외래 시간이 있어서 외래 한 40명 정도 환자분들을 뵈고 왔는데요. 오늘 저는 수술을 꼭 받아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오늘도 여지없이 꽤 많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수술을 솔직히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수술 받으라면 수술 안 받고 싶을 텐데.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 결정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이제 제목으로 써드렸던, 도대체 수술을 할 거면 언제 수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요거를 한번 정리를, 아래와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를 좀 아셔야 되겠고,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추 척수증 말씀드렸던 목 중풍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수술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 디스크랑 특히 크게 나눠서 목 디스크랑 경추 척수증이 있죠. 경추 척수증은 쉽게 말씀드려 목 중풍이라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 중풍이란 단어는 의학적인 텀은 아니고 한의학적인 텀이긴 한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인지 말초신경인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중추신경은 저희 몸에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뇌가 가장 중요한 중추신경이죠. 그 다음에 그 뇌를 연결싸고 있는, 보시게 되면 여기서 뇌에서 연결된 이 굵은 신경이 있습니다. 굵은 신경이 목하고 등까지 내려오거든요. 특이하게도 허리에는 중추신경이 없습니다. 허리 질환이, 물론 허리 통증으로 협착증, 뭐 디스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허리에는 중추신경이 없기 때문에 목 질환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하고 이 센트랄, 좀 중요해 보이죠. 그냥 쉽게 보더라도 말초신경은 페리페랄, 말초 바깥쪽에 있는 신경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추신경은 통제 센터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센터죠. 여기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 중요한 통로에 따라서 가게 되고, 그 통로 센터를 통해서 이제 말초신경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호 구조가 있습니다. 중추신경은 뇌도 이 두개골로 쌓여 있고요. 척수 같은 경우는 척추로 쌓여 있죠. 척추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척수로 신경을 싸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말초신경은 이 신경들, 이 뇌에서 직접 빠져나온 뇌신경, 척수에서 빠져나온 척수신경, 그 다음에 뭐 이 내장 기관을 담당하는 자율신경들로 나누고, 이 내용을 전달하는 손끝 발끝까지 쫙 전달되는 이런 데 있는 게 다 말초신경이죠. 보호 구조가 없습니다. 이 중초신경과 말초신경을 가장 크게 나누는 중요한 이유가, 중추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초신경은 신경 자체가 회복은 잘 안 되는 조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머리를 만약에 어렸을 때 다쳤다, 소아마비다, 그러면은 뭐 뇌성마비다, 그럼 뇌를 다쳤다, 그러면은 뇌를 손상을 입었으니까 어렸을 때 손상 받으면 평생 가지 않습니까? 뭐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중풍 같은 게 생겨서 출혈이나 뇌 경색 같은 게 생겨서 뇌 기능이 생겼다, 기능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평생 남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뇌랑 이 척수까지,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볼 게 또 척수인데요. 이 척수도 손상이 한번 가면 평생 가기 때문에 영어로는 리버서블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번 가면은 뒤돌아갈 수가 없으세요.
반면에 말초신경은 쭉 가다가도 다시 뒤로 갈 수가 있죠. 이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뇌가 있죠. 이 뇌죠. 옆에서 본 거고요. 이 뇌에서 연결된 이 척수신경이 있는데 척수신경에서 이렇게 작은 가지들로 말초신경이 빠져나갑니다. 말초신경은 MRI상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뇌에서 연결돼서 이 척수신경이 목하고 등까지 내려오다가요. 거의 보통 요추 1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다 말초신경 다발로 돼 있거든요. 꼭 말꼬리 모양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다발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이 말초신경들이. 그래서 이 다발 모양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말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눌리게 되면 또 말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추를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중추신경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말초신경입니다. 당연히 중요도를 따지면 경추는 이 중추신경이 눌리는 경우랑 이 말초신경이 눌리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고 요추 같은 경우는 이 말초신경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도는 만약에 신경이 눌린다 그러면 경추신경이 훨씬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추신경, 이 척수신경이라는 건 스파이널 코드라는 척수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에서 이 경추 척수증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손상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맞겠고요. 요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통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생활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고 허리에 계속 자극이 로딩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불편하신데 반면에 아주 급하지는 않습니다. 뭐 너무 통증이 심해서 환자분들이 뭐 그러신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버틸 수 있으면 좀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를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경추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고 요추에는 말초신경만 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렸던 지금 말초신경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목 디스크고요. 중추신경이 눌리는 게 척수증입니다. 척수증이 제가 말씀드렸던 데 목중풍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거는 단면을 본 거거든요. 요 왼쪽 그림은 단면을 본 건데요. 요런 단면을 본 건데 여기를 보시면 요 척수신경의 단면입니다. 이 환자는 척수는 눌리지는 않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말초신경이 빠져나가는 길이거든요. 이 MRI 요 정도는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추도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게 바로 디스크고요. 디스크 빠져나가는 구멍을 신경공이라고 그럽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는 신경공이 좀 넓어져 있죠. 이렇게 넓어져 있죠. 여기는 좀 좁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가지고 신경공이 좁아져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말초신경이 좁아져서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는데 목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요런 신경 하나의 신경근이죠. 뿌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신경근이라고 하고 이 신경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오른쪽에 경추 5번 신경이 문제가 되면 이 어깨 쪽이나 이런 데 통증이 심하겠고요. 6번 신경이면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까지 저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신경근 하나하나당 위치가 좀 다 각각 둘, 셋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추는 1번부터 8번 신경까지 있는데 1번부터 8번 신경 하나가 눌리게 되면 그 하나만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여러 개가 2개, 3개가 눌리면 2개, 3개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반면에 척수증 같은 이 스파이널 코드 중심 줄기 자체가 다 눌리는 거죠. 그래서 목에서 눌리지만 전신에 이제 가는 신경 다발 자체를 다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 디스크에 대한 말초신경이 눌리는 질환이라면은 척수증은 전신을 관장하는 전체적인 척수신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인가요? 무슨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는지 답이 오늘 강의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목 디스크는 물론 신경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회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버텨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추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중추신경은 손상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오늘 딱 말씀드리면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10분 제 외래를 만약에 10분 본다.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까지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0%에서 많으면 20% 목 디스크에 수술하는 퍼센티지입니다. 반면에 척수증은 10분 중 10명 정도 오시면 한 70분 정도는
7명 정도, 70% 정도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른 질환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숫자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 디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43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왼쪽 견갑 상부. 이 견갑골 통증 디스크 때문에 여기 견갑골이 여기 있잖아요. 삼각 뼈가 있는데 여기 주위 많이 아파하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근육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목 디스크 때문에 여기 상부가 불편한지 요 견갑골 내측이 불편, 이 견갑골 사이에 요 내측 부위가 아픈지 아니면 그 견갑골 아래쪽이 아픈지에 따라서 디스크 위치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이분은 보시면 제가 이제 MRI 보는 거 아까 가르쳐 드렸죠. 여기를 잘라서 봤을 때 이렇게 이거를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본 겁니다. 단면을 잘라 가지고 봤을 때 이 척추신경은 괜찮습니다. 중추신경은 괜찮고요. 나가는 길이 여기가 좀 좁아져 있죠. 좀 지저분하게 조금 흐리멍텅하게 보이죠. 이게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신경이 여기는 길이 넓은데 이 디스크 때문에 5번, 6번 왼쪽으로 나가는 길이 구멍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6번 신경이 눌려서 6번 신경이면 왼쪽에 상부 견갑골 위부터 바깥쪽으로 손 바깥쪽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까지 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분은 예전에 수술했던 분이거든요. 43세인데도 예전부터 좀 목이 많이 안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목 디스크 증상이고요. 이분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여기에 제가 써놨어요. 10개월 전부터 시작했고 호전이 없었고 주사치료 5회 이상 했었고 저희가 주사치료는 한 3, 4회까지만 권장을 드리거든요. 특히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경우 이제 만성인지 급성인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목 디스크니까 당연히 디스크가 버틸 수 있으면 당연히 버티는 게 답인데 이게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있으세요. 그 기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보통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8주에서 한 12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진행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심하지 않은 병이면 한 3개월 내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약이나 주사치료, 뭐 필요하면 시술까지 해가지고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상 되면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수술을 했고요. 수술을 왜 했느냐? 너무 오래됐어요. 다른 치료 다 해봤습니다. 수술 빼고 다 해본 치료는 다른 치료는 다 해봤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환자분들 원하셨기 때문에 또 수술이 요만큼 째고 구멍만 뚫어주는 미세 침습 수술이었거든요. 뒤쪽으로. 수술 자체가 엄청 어려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중추신경을 건드리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이 필요한 경우, 목 디스크의 경우입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는 거의 한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8, 90%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수술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경우 만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너 너무 아프다. 좋아지는 경우들은 심하지 않으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10%, 90%는 비수술이다. 목 디스크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척추 수술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 극심한 통증, MRI가 아주 심한 경우, 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 꼭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죠. 일반적으로 저희 교과서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으면 수술한다고 돼 있는데 임상적으로 약간 단서가 있습니다. 조절이 가능하다. 극심한 통증이지만 약으로 쓰고 주사를 써서 조절이 가능하다면은 수술할 필요 없죠. 아파서 수술하는 거면. 아파서 수술하는 거는 통증을 조절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정밀 검사가 이상한데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자, MRI를 저한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환자분들이 요즘은 다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고 다른 병원들도 들렸다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검사를 한 거 가지고 저 이거 수술하라는데요. 수술해야 되나요? 이 MRI 보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환자의 증상이 중요한 거지 MRI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 교수님 전 세계에서 이제 경추 수술 제일 많이 하시는 뉴욕에 계신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도 처음부터 이제 그 정도 되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도 환자를 먼저 보지 이 MRI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MRI를 먼저 보게 되면 병의 제거에 딸려가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MRI가 아니고 환자분 증상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목 디스크 증상으로 어디가 아프거나 저리거나 통증이 있다. 오래 안 됐다. 그럼 MRI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치료를 당연히 먼저 하는 게 맞는 거고 반면에 좀 중요한 증상들이다.
뭐 중추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던가 증상 자체가 전신 증상으로 뭐 마비 증상이 진행되고 그럼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RI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MRI도 이상이 있고 그 MRI에 이상이 있는 만큼 환자분의 맞는 증상이 동반돼서 매칭이 됐을 때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신경마비가 있을 때도 수술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신경마비가 보통 경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경마비를 저희가 5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어깨 신경이 팔 들어 올리는 신경을 5단계로 평가한다면 여기까지 올릴 수 있으면 5단계 중에 3단계고요. 이제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힘을 이렇게 딴 사람이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 그러면은 3단계 중에 4단계, 5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단계가 딱 힘이 되는데 5단계보다 살짝 떨어지는 정도? 오른쪽이 왼쪽보다 한 7, 80%, 한 8, 90% 살짝 떨어지는 정도다. 그러면 경하게 신경마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한 4단계 정도 되거든요. 5단계보다는 좀 빠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버텨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초신경이니까 말초신경은 조금 지내봐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단계다, 팔도 못 올릴 정도다. 이렇게 하면 팔을 못 올리면 이거 일상생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3단계 이하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신경마비도 심하지 않고 저번 달이나 지지난달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조금씩 위쪽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버텨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척추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극심한 통증인데 조절이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목 디스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목을 뒤로 젖히면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누울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아파서 앉아서 주무세요. 몇 날 며칠을 심하면 몇 주를 이렇게 앉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버티시거든요. 그리고 팔이 아프면 손을 이렇게 들게 되면 목 디스크는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들고 앉아가지고 목을 이렇게 숙이고 주무시는 자세가 꽤 목 디스크에서는 좀 유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시면 수술을 하셔야죠. 뭐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며칠 좀 지나서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또 괜찮은 건데 그렇게 장시간 오랫동안 간다, 만성으로 된다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고 MRI가 아주 심한데 증상하고 명확하게 MRI도 심하고 증상도 심하고 매칭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신경마비도 심각한 아까 5단계 중에 한 3단계까지 3단계 이하로 돼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심하고 지지난주보다 지난주가 더 심했고 점점점 나빠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가 버틸 수가 없죠. 나빠지게 뻔한데 그걸 기다리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목 디스크 자체가 여기 보시게 되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된 연부 조직 디스크죠. 수액 탈출증이라는 게 여기서 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렇게 조인트가 관절이 있거든요. 목에도. 이것도 관절이고요. 여기도 관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절이 커져가지고 관절염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연세가 드시고 뭐 퇴행이 좀 빨리 진행이 돼 목을 많이 숙인다던가 뭐 운동을 많이 하신다던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면 뼈들이 생기거든요. 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 신경을 눌릴 수 있고 관절이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눌릴 수도 있거든요. 이 딱딱한 디스크랑 이 말랑말랑한 연성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디스크랑 딱딱한 디스크가 목 디스크가 두 개가 있거든요. MRI 보시면 두 개가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 디스크가 엄청 심하죠. 팡 터져 나왔습니다. 아까 수액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쪽 상황은 보시게 되면 왼쪽에 여기 구멍이 좀 많이 좁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좁아져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 딱딱한 뼈들이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디스크를 연성 디스크라고 그러고 딱딱한 디스크를 하드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부드러운 디스크는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들이 많고 그냥 갑자기 펑 터져 나왔거든요. 대신에 근데 호전 가능성이 꽤 있고 또 뭐 몇 개월 지나서 6개월, 1년 지나서 MRI 찍었을 때 흡수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심하긴 하지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만성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죠. 천천히 조금씩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서히 악화되는데 이 뼈가 생겼기 때문에 이 뼈가 다시 없어지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무슨 약을 쓰거나 시술을 해서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좁아지면 구멍이 이렇게 넓었는데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이거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호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딱딱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술 가능성이 높겠고, 부드러운 디스크는 증상은 심하긴 하지만 조금 더 호전 가능성이 있다. 자, 37세 아까 좀 전에 본 환자인데요. 우측 승모근 통증이 심하고 전완 내측 손 4, 5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절어갑니다. 보통 7번이나 8번 신경이 눌렸을 때 이런 경우들이 꽤 있고요. 손가락 힘이 약간 떨어집니다. 이분은 5번, 6번, 7번이네요. 6번, 7번인데 5번, 6번이야. 6번, 7번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인데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이분은 수술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요. 4주 전부터 얼마 안 되셨어요. 급성이거든요. 급성은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소프트 디스크입니다. 신경근증이고 말초신경만 건드렸지 중추신경은 안 건드렸거든요. 말초신경은 좋아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힘이 약간 떨어진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위쪽에서 디스크가 터져 나와도 손가락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심하지 않은 근력 저하, 힘이 약간 떨어지는 정도라, 이 정도라면 더 점점 나빠지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버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없이 지내봤고 3개월 정도 지냈을 때 승모근 통증이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반절 이상 참을 정도로 견갑골 통증 많이 좋아졌고, 저림은 오래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림은 비슷하고 힘 빠짐은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없이 좋아졌던 케이스고, 그래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한 10에서 많으면 한 20% 정도까지, 급성이고 오래 안 된 조절되는 통증이라면은 당연히 MRI만 이상하고, MRI가 아주 이상하니까 다른 데서 수술하라고 그래서 저한테 MRI 좀 봐주세요 얘기하신 분이 많은데, MRI만 갖고는 수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증상이 연관이 없는 MRI만 심한 경우도 수술 가능성은 떨어지고, 마비 증상이 있더라도 경하다, 한 4단계다, 5단계에서 약간 떨어지는 정도 차이가 있을랑 말랑한데 그냥 본인만 느낄 정도로 살짝 아프다, 이런 경우는 수술 일단 안 해보셔도 됩니다. 무조건 계속 안 하는 거는 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반면에 만성이고 오래되고 조절되지 않고 MRI도 심하고 증상도 심하면 수술해야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진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힘이 약간 빠졌는데, 지난주에 약간 빠졌는데 이번 주에 좀 더 빠진다, 다음 주에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올라간다, 힘 빠짐. 그러면은 진행되는 양상은 상당히 중요하고, 심한 신경저하, 갑자기 뭐 1단계, 2단계다. 그럼 팔을 아까 여기까지가 3단계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도 못 올린다. 못 올리면 이제 숟가락질이 안 되시거든요. 여기까지 안 오니까 입까지 오질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척수증입니다. 좀 반대죠. 여기가 이제 중추신경이 눌리는 이 전형적인 척수증인데요. 척수증은 목 중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척수신경, 이 중추신경, 조절센터죠. 센터가 눌리기 때문에 전신의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이게 중추신경이 눌리게 되면 머리에 문제가 있어도 이 신경 반사가, 저희가 이제 망치로 쳐보는 게 신경 반사거든요. 신경 반사를 왜 하냐면은 머리에 문제가 있어도, 뇌에 문제가 있어도 신경 반사가 굉장히, 반사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망치가 살짝 쳐도 막 벌떡벌떡 이렇게 반사신경이 막 움직이거든요.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목에도 문제가 있고 머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게 손을 딱 쳤을 때, 저는 이제 망치를 쳐도 손가락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반사신경이 증가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 살짝만 쳐도 손가락이 이렇게 벌떡벌떡 움직입니다. 여기 살짝만 쳐도 손가락이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겁니다. 왜 예민해져 있냐면, 제 망치를 쳤을 때 이 망치를 친 게 좀 올라가서 머리에서 딱 조절해서 망치 쳤구나,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렇게 명령을 딱 내려줘야 되는데, 뇌나 척수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명령을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막 벌떡벌떡 움직이고, 막 팔꿈치도 막 벌떡벌떡 움직이고, 무릎 같은 데도 무릎 반사가 벌떡벌떡 이렇게 살짝 쳤는데도 벌떡벌떡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특히 이 손이 둔한 4가지 증상입니다. 목 중풍 증상은 4가지 증상. 손이 둔하거나 걸음걸이, 전신 통증, 저림, 대소변 기능 이상. 전형적인 4가지 증상 이외에 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이 4가지를 알아두시고, 대소변 기능 이상까지 나타나면 아주 심한 경우고요. 또 오늘 심한 환자분들이 오전에 꽤 오셨었는데 한 10분 중에 1분 정도만 대소변 기능 이상하셨고, 다 심하긴 하시지만 대부분은 손이 둔하거나 손이 가장 예민해서 손이 먼저 나타나고요.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느끼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중풍 증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 뇌졸중을 중풍이라고 그러죠. 목중풍이라고 하는 이유는 손하고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니까 꼭 내가 중풍 걸린 것처럼 저희 쉽게 말씀드리는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가 마비 증상이 오잖아요. 근데 이 뇌졸중, 머리에 있는 중풍하고 이 목중풍하고 다른 걸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뇌는 당연히 목중풍은 목 이상으로 된 뇌 증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발음하시거나 생각하는 거, 언어, 시어, 냄새, 발음, 삼킴 같은 게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중풍 같은 경우 이런 게 다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뇌 중풍 같은 경우는 뇌졸중 같은 경우 오른쪽에 머리에 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왼쪽 팔다리에 문제가 생기죠. 반대쪽에 한쪽이 해미입니다. 해미라고 그러는데 한쪽 팔다리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뇌에 문제가 있는데 뭐 혈관이 막혔거나 뭐 출혈이 있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은 없죠. 응급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주 초응급 상황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뚫어주거나 뭐 출혈이 났으면 풀어주거나. 반면에 목중풍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눌렸기 때문에 이 옆에서 봤었던 뇌증 신경들이 괜찮고요. 뭐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삼키는 거라든가 뭐 발음 같은 게 떨어지고 이럴 이유가 없죠. 발음도 약간 이상하고 말씀 하신다. 그러면 머리 문제니까 신경과를 가셔야 되는 거고 목의 이하에 있는 문제인데 팔다리가 마비가 오는데 보통 양측으로 옵니다. 목 가운데서 눌리기 때문에 팔이 양쪽으로 오거나 다리가 양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다 양쪽으로 오거나 이게 전형적인 차이고요. 물론 이 목중풍 상태도 마비 증상이 있으니까 급한 상황이긴 한데 응급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응급으로 막 다음날 막 몇 시간 내로 치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가능하면 상태를 보시고 빨리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 중풍 같은 경우는 신경과 신경외과를 가셔서 처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목중풍 같은 경우는 척추센터를 방문해서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쪽으로 방문하셔서 이 경추나 뭐 흉추 다른 척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40세 남자 환자인데 우측 승모근 통증이 2주 되셨고요. 우측 상지 힘 빠짐이 5단계 중에 한 4단계 약간 떨어져 있죠. 걸음걸이는 괜찮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중추신경, 척추신경이 내려가는 곳이 이렇게 약간 역시자형으로 꺾여 있죠. 이 역시자가 디스크 퇴행의 아주 치명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자로 꺾여 있고 여기 디스크가 심하면서 척추신경이 하얗게 좀 변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수술해야 되는 이유는 상지 힘 빠짐이 있고 MRI가 아주 심합니다. 하얗게 변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수술을 안 하는 것도 또 방법이 버텨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밖에 안 됐고 힘 빠진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까지 가야 될 확률은 높으시죠. 이게 좋아지는 가능성은 이 패솔로지, 병 자체가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까지 갈 가능성은 높은데 이분은 일단 수술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워낙 젊으세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능력들도 좀 좋으시거든요. 2주밖에 안 됐습니다. 2주라면은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 버텨볼 수 있고 다음 주, 3주, 4주, 뭐 한 달, 2달까지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으면은 진행되지 않으면 좀 버텨볼 수가 있고 힘 빠짐 정도도 경도 아주 뭐 약간 본인이 느낄 정도로 약간 빠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버텨봤습니다. 근데 진행이 없었고 반사신경도 괜찮았습니다. 2개월 정도 지냈더니 목통증도 호전됐고 힘 빠짐도 호전됐고 90% 이상 돼서 약도 없이 회복됐던 환자인데 뭐 지금 40세이기 때문에 뭐 50세, 60대 됐을 때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수술 없이 지금까지 관찰하고 몇 년째 관찰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경추 척수증의 자연 경과 중에 유명한 이 법칙이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법칙이 있거든요. 3분의 1은 지금보다 증상이 약간은 호전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분의 1은 지금하고 똑같이 호전됐다, 악화됐다, 호전됐다, 악화됐다 그럴 가능성이 높으시고 또 만약에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좋아진다면은 당연히 조금 버텨볼 수 있는 거죠. 수술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두 단계는 지금보다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그다음에 한번 확 나빠져 버리면 이 척수신경이라는 거는 회복이 말씀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확 떨어지면 돌아오더라도 여기 중간 뭐 조금밖에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조금 떨어졌을 때 정상까지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무증상일 때
목 중풍, 경추, 척수 중에 MRI가 아주 심한 경우더라도 증상이 하나도 없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일단 버티셔도 됩니다. 증상이 있다. 경한 증상, 심한 증상 상관없이 증상이 좀 심하다. 어느 정도 본인이 느껴질 정도로 손이나 발이나 그다음에 전신 통증이라던가 대소변 기능 이상이 있다. 수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시간 끄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위가 이 경한 증상인데, 이 경한 증상이 마일드 심텀인데요. 저희가 이 경한 증상에 대해서도 의사들끼리도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도 경한 환자 수술해야 된다, 아니다, 수술하지 말고 버텨보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토론하는 형식, 그런 배틀 형식으로 토론하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이런 전형적인 모임의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경한 증상이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0 남자 환자시고요. 뒷목 통증이 좀 있고 우투팔 감각이 저하돼 있고 걸음걸이가 안 될 때가 있다. 증상이 조금 모호하시죠. 엑스레이랑 MRI 보시면 이분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과 후종인대 골화증이 같이 있으신데 아주 심합니다. 뼈가 이렇게 심하게 돼서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척수신경이 좁아져서 이렇게 눌리고 있는 건 보이는데, 눌리긴 눌리는데 한 군데서 엄청 좁아 보이진 않고 전체적으로 쫙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환자고, 이분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수술을 한다면 왜 해야 될까요? 수술 범위도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글씨 쓰기가 약간 떨어지고 걸음걸이가 약간 떨어지고, 근데 만보는 또 걸으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보 걸으실 수 있으면 충분하죠. 전신 증상 없고 이전과 큰 변화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환자입니다. 또 77세 좀 부담되는 연세이기도 하고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진행이 되고 더 점점 나빠지는 경향이다, 진행 양상을 보인다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분도 지금 수술 없이 좀 지켜보고 있는 환자고요. 반면에 이분은 MRI 보시게 되면 척수신경이 많이 눌리지 않습니다. 하얀색이 여유 공간이죠. 여기서 좀 눌리고 있어서 여기는 척수신경이 하얗게 변색돼서 꼭 풍에서 나타나는, 뇌 MRI에서 나타나는 거 신경이 손상된 상황이고, 신경 손상은 MRI는 좀 심해 보입니다. 근데 증상을 보시면 벌써 7년 오래됐고요. 목 통증, 전신에 힘이 없고 전신 열감, 피부가 쓰리고, 마비 증상은 또 없고 반사신경은 증가돼 있고, 척수증 저희가 마비 신경을 평가하는 점수가 있는 점수가 정상입니다. 이분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수술을 환자분하고 고민하다가 한참 동안 끌고 가다가 수술을 했는데, 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좀 망설였느냐? 이분 증상이 요것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보장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수술했을 때 이 증상이 좋아진다는 보장을 하기가 어려워서 좀 고민했었는데, 마비 증상도 없고 좀 버티다가 수술을 결국 했는데, 다행히 이분은 한 70~80% 이상 증상이 좋아졌던 분이십니다. 마비 증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 척수신경은 목에서 이제 전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신에 어떤 증상이, 아까 4가지 중요한 증상 말고 전신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없다. 그럼 다른 원인이 뇌 문제가 아닌지, 다른 전신 염증 질환은 아닌지, 그런 전신 질환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고, 그게 아닌데 계속 불편하다, 이렇게 좀 살기 힘들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심하지 않은 척수증 증상 환자, 그럼 언제 수술해야 되나요? MRI만 보고 제가 수술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MRI에서는 수술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MRI상 이렇게 하얗게 변색된 경우, 변색이 좀 심하게 좀 진행이 된 경우죠. MRI상 척수신경이 심하게 압박된 게 얼만큼이냐? 대략적으로 한 60% 정도. 이 신경관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 신경관이 한 60% 이상 쪼그라들었을 때, 40% 이하로 남았을 때는 회복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이게 뼈가 자란 거거든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인데요. 드문 병이긴 한데 우리나라랑 일본에 꽤 많으시고요. 제가 목 수술하는 한 절반 이상 환자분들이 후종인대 골화증입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따로 한번 강의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근전도라고 하는 정기 생리 검사 같은 게 이상이 나타나면 일단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변화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빠지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MRI가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MRI가 심한 걸로 보고 수술을 좀 고려를 하고요. 또 임상 증상, 심하지 않은 증상인데 임상 증상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심하지 않더라도 지난주, 이번 주에 들어서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 나빠질 게 뻔하잖아요.
예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목 증상 중에 이제 마비 증상 위에 팔 통증이 심하다든가 이런 아까 그 말초신경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척수증에서도 한 50% 정도까지는 이 팔저림이나 이 발저림, 발바닥 저림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술까지 가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를 하고, 걸음걸이 이상, 이거는 이제 제가 써놓은 얘기인데, 걸음걸이 이상이 당연히 나타나면 문제가 심각하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걸음걸이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걸음걸이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머리나 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좁았던 신경관이 이제 꽉 충격을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증상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 이상도 상당히 조심하시고, 넘어지는 거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분은 76세 남자 환자인데요. 심한 미세 수부 동작, 손 기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 보시면 MRI, 엑스레이, CT상도 이렇게 뼈가 심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고, 갈 공간이 없죠. 아주 심하게 보입니다. 이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50%,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신경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수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제가 환자분들 또 설득 드릴 때, 저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정도로 심하신데도 수술을 해야 되나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정도 되시면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할 단계는 전혀 아니시고요. 똑같이 설명드릴 때, 환자분들 드릴 때, 이 정도는 수술을 하실지 말지 결정하실 때가 아닙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건 당연하신 거고, 어떤 수술을 안전하게 받으실지 그걸 고민하셔야 될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뒤쪽 수술이 훨씬 안전하거든요. 뒤쪽 수술을 먼저 하고, 이게 역시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일자로 만들어줘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쪽 수술을 다시 해서 수술을 2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잘 회복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술과 가장 안전한 수술 2개를 이용해서 좀 어려운 수술을 해결했던 케이스고요. 59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대소변 기능까지 장애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심한 이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갈 공간이 없고 신경도 매우 좁아져 있고요. 하얗게 좀 변성까지 돼 있습니다. 수술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분은 수술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5가지는 될 수 있습니다. 심한 척수증 증상, 나이가 척수증인데 디스크는 좀 버틸 수가 있어요. 척수증 증상은 젊었을 때 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시고 활동력이 높으시기 때문에 또 다치실 수 있거든요. MRI상 심한 척수 압박이 보이고, MRI 고신호 강도도 보이고, 후종인대 고라증은 원칙적으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좀 복잡하게 수술을 이렇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 디스크랑 경추 척수증, 목 중풍이라는 2가지 질환을 비교를 했고요. 이 숫자 정도 외우시면 제 오늘 강의 보시는 게 남으실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 10% 정도 수술하면 된다. 당연히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안 해야 되는 경우들도 꽤 있으니까 충분한 상의하고 진행하시면 되겠고, 반대입니다. 척수증은 수술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체되고 버티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확 나빠졌으면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이 정상까지 못 오고 확 나빠진 상태면 조금밖에 못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 목 디스크 통증이 심하면 수술한다? 디스크가 심하면 수술한다? 마비 있으면 무조건 수술한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조절이 안 되고 심한 오래된 증상과 연관된 심각한 디스크, 진행하거나 심각한 마비가 있을 때 목 디스크는 수술하시면 됩니다. 경추 척수증은 무증상 수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수술하셔야 됩니다. 손의 기능 이상, 걸음걸이 기능 이상, 전신 저림이 심하다, 통증이 심하다, 대소변 기능 이상 수술하셔야 됩니다. 경한 증상이 있을 때는 MRI상 이렇게 고신호 강도나 심한 압박, 후종인대 고라증, 근전도 검사 같은 수증 증상에 너무 오래됐다, 걸음걸이가 이상 있으면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수술 꼭 받아야 하나요? 도대체 언제 수술해야 되나요? 목 디스크와 척수증이 조금 다르고요. 목 중풍이라 말씀드렸던 좀 다르게 되겠고,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전될 수 있는데 급하게 그냥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도 있죠.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꼭 해야 될 수술을 미루지 말 것.
척수증이 해당되겠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디스크랑 척수증 구별해서 수술하시는데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꽤 있으셔가지고 그럼 질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호랭이사랑 74님이신 안녕하세요 교수님. 작년 교통사고 이후 관련 신경과 교수님께 진료 신청 가능할까요? 이 고통 벗어나고 싶으면 장애 등급 해당 안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조금 질문이 잘 이해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써주셔가지고 일단 신경과를 봐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 목 문제라면은 목 이하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신경과 문제라면 목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 머리 문제라면 어지러움증이나 두통이 아주 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발음이 이상하다든가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던가 삼킴 증상, 눈의 시력이 저하된다던가 이런 신경과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신경과 중풍 증상하고 목 중풍 증상 좀 구별하셔야 되겠고, 장애 등급은 여기서 해결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전문의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정한님, 목 디스크가 심한 편입니다. 디스크가 척수를 누르고 있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양손에 약간 방사통만 있습니다. 일자목 증상도 있는데 목 디스크가 수술업 치료한다면 경추 척수증 수술 안 해도 될까요? 그리고 베개도 큰 도움이 되나 어떤 베개도 진짜 도움이 되는지 추천도 가능할까요? 목 디스크가 말씀드렸던 목 디스크가 심하다는 게 이 중추신경, 척수신경을 누르는 게 아니고 목 디스크 나가는 구멍만 좁아진다면 버텨셔도 된다고 그랬죠. 양손에 약간의 방사통만 있고 진행되지 않고 심한 마비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술 안 하고 지내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일자목 증상은 증상이 있어서 일자가 됐을 수도 있고 원래 그럴 수도 있는데 일자목은 심각한 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자목 자체에 문제를 두지 마시고 대신에 어깨 펴시고 항상 등 펴시고 고개 똑바로 하시면서 고개 숙여지지 않는 자세들, 그런 자세는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경추 척수증이 증상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으시거든요. 손의 기능 이상, 걸음걸이 이상, 전신 통증, 대소변 기능 이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척수증이라고 지금 보기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베개 아주 중요하고요. 저도 베개를 여쭤보신 분들이 많아서 베개도 제가 만들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개는 제가 높은 베개를 비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겠죠. 숙여지지 않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 거북목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상부 흉추입니다. 이 등 부위거든요. 거북목이라는 게 이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그 거북목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한 영어로는 익세시브 카이포시스라고 하는데 흉추입니다. 흉추의 문제입니다.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목을 아무리 젖히려고 해도 젖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개를 저는 여기다 비라고 그러거든요. 목도 물론 목 곡선도 중요한데 이 등 위쪽에 벼서 어깨가 양쪽으로 쫙 펴지는 숄더, 어깨 리트랙션이죠. 뒤로 후인이죠. 어깨가 벌어지고 고개가 쫙 펴질 수 있게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높은 베개 절대 비지 마시고 베개 없으시면 안 비셔도 됩니다. 제가 수술할 때 받치는 자세가 정확하게 받치는 자세가 이 목 등 밑에다 그래서 베개를 받치고 어깨를 편 다음에 목에도 받쳐서 곡선을 만들어주고 이 자세로 목 앞쪽 수술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몬순이님 선생님, 예, 흉추 전체 골화증이 있어요. 근데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수술을 이야기를 했대요. 동생이 흉추 골화증 수술 잘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동생이 B5는 다 가봤는데 수술 안 해준다 그러고 한 것은 흉추를 다 드러낸다 했대요. 또라는데 흉추는 우리가 최고 명의가 없다고 그랬대요. 수술 이야기한 병원에서는 다른 데 가라고 했대. 어딜 동생이 가라고 할까요? 죄송한데 저번에 지난달에 회의에서도 심포지움에서도 흉추가 오히려 경추나 요추 같은 데는 중추신경이 아예 없다고 그랬죠. 경추 같은 데 중추신경이 있지만 사고 무슨 심각한 수술하고 나서 나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은데 흉추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안 되고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목을 더 위험하게 보시는데 사실은 흉추가 훨씬 더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흉추는 또 곡선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꺾여 있어요. 뒤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더 튀어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이 더 압박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흉추 수술이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을 아무리 잘해놔도 마비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장 익스퍼트, 최고 교수님들이 모이셔도 흉추 수술은 조금 안 하고 싶어 하긴 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은 전신마비가 뭐 흉추니까 흉추 아래로 마비가 오셨겠죠. 마비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못한다.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위험성을 감수하시고 하시는 수밖에 없겠고, 흉추 수술을 특히 잘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뭐 흉추나 뭐 경추나 뭐 그쪽 수술은 다 척수신경을 손대는 부위들이기 때문에 그쪽 전문 선생님들께 상의를 좀 드려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답을 좀 못 드리겠어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엔젤 선생님께서 안녕하세요. 척추협착증은 노화 과정에서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님 젊은 사람도 올 수 있나요? 젊은 사람도 올 수는 있는데요. 젊은 사람은 심하진 않겠죠. 협착증이라는 디스크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오죠. 근데 협착증이라는 거는 디스크랑 뒤에 인대도 두꺼워지고 관절도 커지고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좁아지는 협착증이거든요. 젊은 사람도 올 수는 있는데 그 외측부 협착증이라고 올 수는 있는데 심하지는 않은 경우들이 젊은 사람은 많죠. 50대 중반인데 MRI에서 협착증이 심하다던데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수술을 또 재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MRI상 심하실 수 있죠. 50대 중반이신데 심하실 수 있고, 협착증 수술 아닌 다른 방법은 수술 빼고는 다 비수술 치료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자세나 운동이라던가 근력 그런 건 아주 기본적으로 운동을 보통 아프시면 잘 못하시거든요. 마비 증상도 뭐 있으시고 그러면 더 못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저는 수술을 어떻게든 하시라고 적극 권장드리긴 하거든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누워서라도 다리 들었다 놨다라도 하시던가 아니면 힘드시면 뭐 물속에서라도 하시던가 방법은 찾아보셔야 되겠고 어떻게든 움직이셔든 그런 강화시키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하셔야 되겠고 약물 치료 당연히 중요하고 주사 치료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고 협착증은 아마 요추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요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중추신경이 아니고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버틸 수 있는 또 적응증이 있죠. 내가 걸음을 뭐 한 10분도 못 걷는다. 이렇게 되면 생활 자체가 아주 떨어지고 일상생활 떨어지고 그럼 근육이 더 약해지겠죠. 그러면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술을 하셔야 되겠고 요즘은 뭐 내시경 수술이나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으니까 재발 가능성은 있지만 재발 무서워서 그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재발 안 되게 최대한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겠죠. 잘 하시는 분한테. 다음 질문은 경추 후관절 문제가 되면 디스크 증상이랑 비슷한가요? MRI 경추가 디스크가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목 뒤통수에서 어깨 날개 쭉지 통증이 있습니다. 후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목 앞쪽에 있는 아까 척수신경으로 가운데 치면은 이 목 앞쪽에 있는 거고요. 뒤쪽에는 관절 2개가 있거든요. 뒤쪽 척추도 다 움직이는 뭐 팔다리 다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곳은 전부 다 관절이 있고요. 관절이 퇴행성 질환이 특히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관절이 뒤에서 커지면서 이 신경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고 특히 뭐 상부 경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일 때 돌릴 때마다 아프실 수가 있겠고 아래쪽 좀 젖히거나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나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는 관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절 문제도 대부분은 심각하게 신경을 누른다기보다는 통증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뭐 비수술 치료로 대부분 해결은 되긴 하는데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크리스탈님이 심장 질환이 있으면 수술하기 어려울까요? 제가 수술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60, 70세 연세 많으시고 병 많으신 분들이 보통 수술하시거든요. 수술하기 뭐 어렵긴 하지만 물론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수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약 잘 조절하고 조금 큰 병원에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전문 선생님들이 관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태원님, 제가 거북목이 심한데 증상이 얼마나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재활치료만 하면 될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북목이 심하다고 수술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내가 얼마나 제한이 두는지. 제가 첫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40대 여자 환자분인데 그분 예전에도 수술을 하셨었고 한 10개월 이상 일반적 치료를 했었어요. 근데 일상생활이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통증이랑 팔통증, 손가락 저림이
10개월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보통 그 기간은 보존적 치료 기간은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로 잡기는 합니다. 2, 3개월 잡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일상생활 너무 심하면 수술하는 게 맞고요. 생각보다 뭐 수술한다고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무슨 마비 생기고 그런 케이스 아주 극히 드물거든요. 재활치료는 당연히 수술 여부를 떠나서 수술 전이든 후든 계속 하셔야지 결과가 좋은 거고요. 재활치료 하시면서 약물치료, 필요하면 주사치료, 할 수 있는 보존적 치료 다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해결 안 되면 수술치료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나영님, 목디스크 6, 7번이 심하게 파열되면 척수도 누를 수 있을까요? 병원 두 곳에 목디스크와 경추 척수증 진단을 받았고 한두 달 뒤에 전방 경추 유압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에도 팔에 힘 빠짐과 걸음걸이 증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조금이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걸음걸이가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경우들도 있고 수술이 잘 됐는지 일단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대부분은 잘 수술이 끝나죠. 근데 수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추신경은 한번 손상이 돼버리면 정상으로 올라오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좀 젊으신 편이고 수술을 좀 빨리 했으면 좀 회복될 가능성도 좀 높겠고요. 뭐 저는 기간을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려운데 뭐 2년, 3년까지도 당연히 기다려 봐야 되고 뭐 4년, 5년까지도 걸음걸이는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그 저림 증상 같은 거 제 생각으로는 수술이 잘 되셨으면 힘 빠짐은 좋아질 가능성이 꽤 있으시고요. 저림이라던가 감각 증상 같은 건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님, 예, 척추 전방전이증이 골절 없이도 후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나요? 이 경우 수술 없이 본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힘들까요? 예, 돌아오기는 힘들고요. 근데 전방전이증이라는 게 척추 위에 척추가 이렇게 앞으로 살짝 밀리는 거거든요. 밀린다고 심각한 문제가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밀리면서 신경이 눌려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서 걸음걸이가 안 되고 팔저림이 심하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전방전이증 자체만으로 수술을 하지는 않죠. 전방전이증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뭐 목이라면 목 주위인데 강화 운동, 근육 운동, 허리, 복부 근육이라던가 등 근육 강화 운동 같은 걸 통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도경님, 예, 선생님, 요추 1번 압박골절 6년 되었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 사는 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교통사고를 수술했는데 갈수록 통증이 24시간 동안 시리다 보면 아픔이 심해서 밤에도 못 잡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압박골절로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진 않으시거든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통증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질환이 있으신데 아마 그런 게 좀 통증에 대한 굉장히 민감해지신 거죠.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의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강한 용량으로 약물 치료든 주사 치료든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척수에다 관을 삽입해서 뭐 신경 치료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까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정말 있어서 지금 남아 있어서 신경이 눌리는 게 있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통증 자체에 민감하신 건지 어찌됐던 뭐 근력 운동들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움직이려고 노력하시고 몸 컨디션 식사 잘 하시고 잘 주무시는 컨디션 좋게 하셔서 몸 컨디션을 좋게 하셔서 회복을 좀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호랭이 사랑 74님이 다시 전 교통사고 4, 5, 6 디스크 제거술 하셨고 상하지 마비 심하면 보행 매우 불편합니다. 후방인대고라 후종인대고라증, 척수병증, 척수증, 식경뿌리 손상 진단 받았으면 저희 수술 받아야 할까요? 수술을 하셨는데도 증상이 남으신 거죠? 증상이 아직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병변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병이 확실하게 제거됐는지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뭐 CT나 MRI 검사 두 개 다 필요할 것 같고 해결이 다 됐는데도 문제가 남아 있다면 재활 운동을 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추신경이 확 나빠져 버린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라면 시간을 좀 안 끄시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아쉽지만 좀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랄랄라님 목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척수가 눌려있다는 별다른 척수 증상에는 목에 큰 통증은 없습니다. 디스크 흡수가 가능하다 기다리는 중인데 디스크가 흡수가 되면 드러나는 좋은 신호가 있나요? 그리고 목 디스크가
흡연 때문에 생길 수가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한 수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딱 그 상황이시죠?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척수증 증상 없으시고 통증도 없는데 수술을 왜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MRI만 보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물론 아까 아주 심한 경우는 있긴 한데 그 정도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지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대신에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드러나는 좋은 신호는 따로 없고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진행되지 않으면 그게 좋은 신호입니다. 흡연, 디스크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원래 무혈성 조직이거든요. 혈관이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흡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아주 안 됩니다. 흡연은 가능하시다면 줄이든지 끊든지 하셔야 됩니다. 김도경현님, 예, 요추 1번 골절에 핀 8개 박았습니다. 대소변 불가라고 하반신 감각도 없어요.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요추 1번까지가 아까 중추신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소변, 소변 기능이 한번 손상이 되면 그쪽은 잘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완전 마비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돌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좀 적응을 좀 하시는 수밖에 없겠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적응이 되거든요. 좋아진다기보다는 좀 적응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손상됐을 때 당시에 아마 신경 손상이 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 적응을 우선 하시는 수밖에 없겠고 재활 치료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랭이사랑 칠사님이 계속 주시네요. 목 걸림과 통증, 어깨 통증, 양손 저림, 양무릎과 발 통증, 늑골, 요추 통증 심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신 통증이 있으신데 이 전신 통증이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무슨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통증이 민감해진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뭐가 병변이 남아서 신경이 아직 누르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라면 뭐 추가적인 그 병변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진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딱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전문의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겨울님,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집에서 혼자 목 디스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 디스크는 두 가지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개를 보통 목도 아프지만 팔이 심하게 저리거든요. 목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은 팔이 심하게 저리고 당기는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팔 통증이 심해지는지 팔을 들었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지 좋아지면 목 디스크입니다. 떨어뜨렸을 때 신경이 더 당겨지면서 그 증상이 나빠지거든요. 목을 뒤로 젖혔을 때 구멍이 좁아지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심해집니다. 두 가지를 일단 판단할 수 있겠고 목을 이렇게 쭉 당겨지는 견인 치료 같은 거 있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견인 치료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니까 당연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목을 당겼을 때 견인했을 때도 좋아진다면 목 디스크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질문이 좀 더 있네요. 클라라님, 호종인대 고라로 경추 척수증으로 4, 5, 6번 후궁형이 1년 6개월 되는 수술 전에 있던 종아리 통증과 발가락 시림 통증은 좋아지지 않나요? 기능 때 불편하시나요? 물론이죠. 종아리 통증하고 발가락 시림 같은 게 한쪽으로 있는지 양쪽으로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척수증은 양쪽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하지 증상은 또 허리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추 척수증이 아주 심했다면 하지 증상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서 남았는지 아니면 허리 증상인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척수증 증상에서 가장 오래 가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음걸이 회복이라던가 그 저림, 시림, 이 감각 증상, 이런 감각 떨어짐 같은 건 상당히 오래 가긴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적응을 좀 하긴 하십니다. 약은 거기에 맞는 약들을 좀 쓰시면서 최대한 조절하려고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30대 남, 군대 때부터 목이 안 좋아졌는데 안전모, 철모 같은 거 쓸 때 목이 엄청 무거워져요. 못 참을 만큼. 그래서 목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모자 등 아무것도 안 써서 불편하게 왜 그런 거야. 군병원 실자본 거북목이 했던 것 같은데 군병원 실내가 목에 담 비슷하게 걸리면 목이 안 움직여요. 아마 군대 때부터 그러신 것 같으니까 좀 젊으신 분 같은데 목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정상적인데 안전모 쓴다고 목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면 불편하지만
일반적인 상태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불편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목도 옆에서 봤을 때 이 C자형이 유지가 돼야 되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목은 옆에서 봤을 때 C자형, 등은 뒤로 C자형, 허리도 당연히 앞으로 C자형 다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유연성을 키우면서, 척추의 유연성을 키우면서 이 곡선을 유지하는 게 디스크가 퇴행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의사들이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 자체가 몸에 대한 이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그 뛸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저희가 쓰는 호르몬들하고 비슷한 성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해보실 걸 꼭 권장드리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한번 해보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된다면. 예, 이상 질문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전문의랑 또 상의하실 부분들도 있으니까 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필요하시면 전문의 선생님들 또 상의하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일상생활 복귀하시고 통증 없이 사시는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경희대 강경중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